예, 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WC 김입니다.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물을 마시는 방식, 습관에 따라 우리의 몸의 건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책과 논문 중 물 건강법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독서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책의 저자는 신재광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전나무숲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물 섭취를 통한 건강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인 60kg 기준으로 1.8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좋은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 책은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3가지 섹션으로 구분하고 제 의견을 중간중간에 넣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물 마시기가 왜 질병을 예방하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 몸에 좋은 물과 나쁜 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장이 나쁜 편에 속해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정보도 찾아보고 책도 보았는데, 그래도 가장 잘 정리된 이 책을 근간으로 보완하여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쭉 듣다 보면 늘어나는 건강 상식과 행복한 삶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일상에서 늘 쓰이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물을 소홀히 합니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건 하늘이지만 사람은 물과 곡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3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3일 뒤에는 참혹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물을 충분히 균형 있게 섭취하면 인간의 생명력은 극대화됩니다. 황제의 내경이라는 옛 의학서에는 물을 잘 조절하여 섭취하면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신기할 정도로 생명력이 증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물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변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한 것처럼 변종이건 신종이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의 침투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 없이 지나가거나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키우고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약해지지 않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거나 각종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이며 또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섬모 운동을 활성화하므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점막이 건조하고 출혈 상태가 지속되면 바이러스의 점막 진화성이 강해집니다. 즉 점막이 바이러스를 걸러주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바이러스가 점막에 머물지 못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감염병의 증가로 백신을 접종할 일이 요사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는 물로 독감 백신, 폐렴 백신 등 백신의 종류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는 수분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고열이 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체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체내에서는 약 500cc 정도의 수분이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온이 조절되면서
백신 접종 후유증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더 나아가 물은 신체 대사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두뇌를 활성화시키며 호르몬 작용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즉, 물을 충분히 꾸준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혈액이 맑고 깨끗해지고 신체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물의 독소 배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내에서 물의 독소 배출의 중요성과 기능은 탁월합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신장 기능을 촉진해 노폐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또 피부 세포에 도달한 물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다시 한번 배출시킵니다. 혈액으로 들어간 물 역시 세포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을 맑게 한 뒤에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 영향으로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 생리통, 두통, 장염,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노화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90%가 수분이고 80세 이상이 된 노인의 몸은 50%가 수분입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된다는 증거이며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세포 자체도 건조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행동마저 느릿하게 되는데요. 이는 뼈와 근육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세포 자체가 건조해지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피부 상태도 나빠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버석거리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또한 나무가 마르면 속이 비듯 우리 뼈에도 구멍이 많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질병과 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질병의 80%가 예방이 된다. 물론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몸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물이 우리 몸의 장기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관리의 용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거의 생기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한 공통적인 결과 다음 4가지의 원인을 밝혀내었습니다. 심장에는 체내 그 어떤 장기보다 산소가 풍부합니다. 또 대부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심장만큼은 항상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또한 심장은 태아일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혈액의 94%는 물입니다. 즉 산소, 에너지, 운동, 물의 시너지 작용이 심장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심장에 암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직접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뿐입니다. 산소는 호흡할 때마다 들어 마시지만 대기 오염으로 인한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깨끗하고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만 산소는 대기에 퍼져 있고 주변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비교적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물을 우리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빈층이든 최상류층이든 노동직이든 사무직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좋은 물을 구할 수 있으며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체중과 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땀도 더 많이 흘려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탈수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만약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수분이 부족함에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배가 고픈 것으로 우리의 뇌는 착각을 하며 그 결과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체중 조절에 더욱더 실패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급격히 체중을 줄이면 정작 빼려고 했던 지방은 빠지지 않고 다량의 수분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체중은 체내 장기의 무게, 온몸을 순환하는 체액의 무게, 아직 배출하지 않는 음식 찌꺼기의 무게의 총합입니다. 만약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내 글리코겐이 소화실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분이 동시에 빠져나갑니다.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존재하는 저장된 다당류로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니 당장 체중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은 열량이 전혀 없어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찔 걱정은 버리고 물을 식단에 마셔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은 음식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환된 에너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됩니다. 글리코겐은 반드시 수분과 함께 저장됩니다. 만약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 글루코스 형태로 혈액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스는 간에서 체중을 늘리는 지방의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이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어 글루코스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전에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날 이유는 없어집니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축적된 지방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지방이 줄어들기 위해 지방연소 효소가 잘 활동해야 되는데 물이 지방연소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결국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 절반은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우리 몸의 좋은 물과 나쁜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네랄이 없더라도 물은 갈증 해소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증 해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내에 들어간 물은 세포의 바깥쪽을 채우는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역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 안에 있는 미네랄이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미네랄이 없는 물은 당장의 갈증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체내의 미네랄을 도둑질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수 방식에 따른 정수 후 우리의 몸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에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한 뒤에 혈액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마신 사람의 백혈구는 심하게 응고되어 있었습니다. 백혈구는 인체가 병균과 싸우는 주력 병사인데 이들의 힘이 약화되었으니 적군과 제대로 싸울 리가 만무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약한 쪽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산성수는 약한 적을 만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혈구만이 아닙니다. 깨의 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산성수를 마시고 20분 뒤에 관찰해 보면 적혈구가 서로 얽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혈구는 인체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수가 혈액을 더럽히고 적혈구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등 혈액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산성수는 당뇨병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역삼투압 정수법에 의한 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제거되고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면서 결국 물이 산성화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체 세포와 혈액은 pH 7.4의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에 산성화된 물이 들어가면 세포와 혈액의 pH에 혼선이 생기고 결국 몸은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물이지만 우리 건강을 악화시키는 산성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중공 사막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사막 정수 방법은 장점은 녹이나 곰팡이와 같은 각종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거르고 미네랄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역삼투압 정수 방법에 대해서 최대 단점의 미네랄 제거를 원칙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 사막 정수법은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까지는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미네랄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까지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더불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비교했을 때 불순물이 100배 정도나 많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많은 지역, 수질이 나쁜 지역에서는 정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직수형 정수기는 물을 모아놓지 않고 필터를 통해 물을 곧바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저수조가 필요 없으니 정수의 크기가 작아져서 공간 효율도 좋고 저수조의 위생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수형은 주로 중공 사막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거르지 않아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정수된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아닌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돗물은 이미 정화되어 깨끗한 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소만 제거를 한다면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중공 사막 필터만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가정수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브리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용기 필터를 꽂아 물을 붓고 여기서 마시는 가정용 자가정수기입니다. 활성탄으로 정수를 하고 물맛도 좋아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쓰이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사서 쓰고 있는 그런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전기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 비용만 한 달 약 8,000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아주 저렴한 정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정수하기는 힘든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몸에 부담이 적고 효과적인 수분 흡수 방법은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유, 두유, 커피와 같은 음료는 결코 물을 대신할 수 없지만 과일, 채소는 물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인 음료나 우유, 술, 커피는 수분을 배출 촉진시키는 탈수 증상을 불러옵니다. 반면에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물 섭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수분이 우리의 몸에 천천히 공급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물을 마시면 직접적으로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지만 과일과 채소 속의 수분은 소화기를 거쳐 물을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체내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수분 공급 방법입니다. 갈증이 심하다고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시거나 여름에 찬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수분 중독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인체는 저나트륨 상태가 되는데 이때 세포가 부풀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세포가 부풀면 뇌부종이 와서 의식을 잃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물 마시기 콘테스트에서 참석한 한 여성이 3시간 동안 거의 많은 물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수분을 보충하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과 함께 적당한 소금을 섭취하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물을 얼마나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학적으로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은 6잔에서 8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양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물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은 평생 되풀이 됩니다. 즉 끊임없이 대사와 순환 과정에서 하루에 6잔과 4에서 8잔의 물은 그저 생명 유지를 필요로 하는 데 쓰일 뿐 그 이상의 활용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루에 적정 물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자기의 몸무게에서
0.03을 곱해 나온 값이 하루의 적정 물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인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을 마시기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 식이지장 등의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잠을 깬 뒤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면 몸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다만 차가운 물 대신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고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빠르게 충치와 풍치를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치매량이 적고 끈적끈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대부분 있습니다. 물의 섭취량이 적으면 결국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위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물을 천천히 충분히 씹듯이 마시게 되면 두뇌에 수분 공급이 잘 되어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며 세포의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몸에 흡수되기보다는 바로 수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천천히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식사 후 물 마시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과식했다 싶으시면 식후에 물을 바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결국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를 차게 만들어 더부룩한 증상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산을 통해 분비되는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또한 물은 앉아서 마셔야 합니다. 걸어다니거나 서서 마시면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므로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씩 침을 섞어가며 음미하듯이 차 마시듯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수분 흡수의 주의점을 알아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체내에 들어오는 물은 소변, 대변, 땀 등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체내에 머물며 독으로 작동해 냉증이나 부종을 유발하고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자주 발생되는 일입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변비 역시 수독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수독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 생긴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입니다. 비장과 위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물을 소화되지 않고 명치에 정체되거나 옆구리에 모여서 다시 경락으로 역류하거나 방광에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는 수분 대사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선 간경화가 있다면 하루 수분 섭취량을 1리터 이하로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고 알부민이 부족하면 결국 혈관의 삼투압 유지가 잘 되지 않아서 수분을 몸 곳곳으로 보내주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분을 많이 먹으면 결국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 역시 하루에 1리터 이하로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이 혈관에 머무르는 수가 많고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서 모세혈관 속의 수분 압력이 비교적 낮은 두뇌와 폐로 혈액이 흘러들고 정체되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부신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을 마시면 수분과 염분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저나트륨, 혈전, 고칼슘 등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혈액순환이나 대사순환에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을 때에는 물의 섭취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물의 섭취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의 섭취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물의 섭취가 혈당 정상화에 도움이 되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시 수분 섭취법은 술을 절대 빈속에 마셔서는 안 됩니다. 빈속에서 술을 마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알코올이 무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빨리 흡수됩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서 어지럽거나 식은땀 흘리고 심장박동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과 음식으로 어느 정도 위를 채운 뒤에 술을 마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이에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술 한 잔에 물 한 잔 마시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술만 빨리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빨리 올라가고 세포가 손상되지만 알코올이 흡수되기 전에 물로 희석하면 우리 몸은 희석된 상태의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알코올이 배출이 되어 술이 깨는 효과도 더불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 대신 이온 음료를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온 음료와 술을 함께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는 말은 있지만 그러나 실험 결과 이온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아졌습니다. 물을 마신 다음에 이온 음료를 마셔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물 섭취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도 정수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생수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상품 레벨에서 품목이나 품목명을 찾아 먹는 생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이란 수온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샘물을 뜻합니다. 반면 혼합음료로 표기되어 있다면 합성 첨가물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미네랄 등을 별도로 첨가했거나 지하수, 증류수, 수돗물에 첨가물을 넣은 것은 자연샘물이 아닙니다. 이런 혼합음료 중에 미네랄 워럴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법적으로 먹는 샘물은 혼합음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가 됩니다. 물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뚜껑을 딴 생수는 그날 다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국수자공사에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뚜껑을 딴 직후에 물 1ml당 세균은 단 한 마리였습니다. 법적 기준은 100마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수 자체의 위생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병에 입을 대고 물 한 모금을 마셨더니 세균이 9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는 4만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세균은 30도 전후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균이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로 증식하는 데는 5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균이 많은 물을 마시면 복통, 식중독, 설사, 장염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개봉된 생수는 가급적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물을 따를 때만 꺼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대고 마신 생수는 하루 정도가 지나면 아까워도 버리는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동차 안에서 생수를 마신 뒤에는 그대로 두면 그야말로 세공 공장으로 변합니다. 약 2시간만 방치되어도 실온에서 보관한 물보다 무려 7배나 많아진 세균을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여름철 자동차 안의 생수는 한번 마신 뒤에 가급적이면 버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는 물 마시는 방법을 물건강법이라는 책에 기반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